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던 동사의 주가가 얼마 전 이제 42만 원 고점 찍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정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30만 원대가 깨지면서 20만 원 후반대 진입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가파른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조만간 우리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조금 이제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팔고 나가야 되는 시점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도 될지, 자, 목표가는 우리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평단 관리, 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려온 만큼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줍줍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이제 개인은 중립을 보였고요.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기관의 스탠스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관도 이제 조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제 개인의 이탈이 좀 크게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용 잔고를 보시게 되면 0.66% 정도 큰 변화는 없고요. 수치적으로는 양호합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된 관계로 분석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5조 2천, 5조 3천, 5조 5천, 7조, 9조, 10조 대까지 올라주는 올해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이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재작년부터 크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내년 후년에도 일단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1600, 2400, 2700, 4000, 6900 올해는 1조를 넘기면서 전년 대비 크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내년 후년에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겠으나 올해만큼의 상승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 보시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라섰지만 이제 올해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내년부터 또 다시 한번 힘내서 1조를 넘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쉬어간다. 내년부터 반등 보시면 되겠고, 자,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뭐 매분기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800에서 4,700. 3,000에서 4,800, 300에서 2,900 엄청난 상승 이어가지만 이제 내년 2분기에는 살짝 줄어들 것 같아요. 3,500에서 3,600.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실적에서는 뭐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채 부담은 좀 늘어났어요. 최근에 자, 200대에서 300대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으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 부담을 좀 상쇄시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지금은 좀 압박이 있는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5, 4, 9, 6. 과거에는 별로였고 작년에 크게 좋아지면서 25. 올해는 좀 내려가지만 여전히 19 괜찮고요. 내년 후년에도 20 초반대.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상당히 좋아진 수익성 우리가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없는 상황. 자, 이어서 EPS도 순이익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살짝 눌리면서 쉬어가는 분위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걱정은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배당금은 일단 2022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68%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크지 않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9.59배, PBR은 3.3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재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싸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평가 구간에 진입은 했다. 정리하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2일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 국책은행으로부터 K9 자주포와 천무 구매를 위해서 42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폴란드 정부는 동사와의 2차 계약분 K9 자, 364문 그리고 천무 290대에 대한 계약이 최종 발효되었음을 언론을 통해 공개를 했고요.
내년에도 루마니아, 라트비아, 브라질 지역에서의 레드백 수출 기대감과 더불어서 K9 자주포의 인도, 베트남, 불가리아 수출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지상 방산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의 하락을 부추겼던 이 바로 이슈들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중동과 유럽의 종전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탄핵 관련 이슈입니다. 먼저 이제 종전 가능성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앞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27일부터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60일간 휴전에 돌입을 했고요. 이달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 하마스의 새로운 휴전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 이런 것들을 좀 고수하고 있는 점은 우리도 이미 당선 전에도 알고 있던 이슈죠. 그래서 이런 점이 국내 방산주에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악재는 이제 바로 윤 대통령 관련 이 탄핵 이슈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방산주도 거센 후폭풍을 때려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지만 역풍이 불면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뭐 조금 더 지금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뭐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투표에 붙였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이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이 탄핵 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발표를 했죠. 이제 야당에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장기간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고,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방산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G2G 정부 간 거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 이슈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낙하하는 거죠, 지금 주가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정부 간 협상이 이미 마무리된 계약보다 잠재 수출 파이프라인이 무기한 연기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고요. 탄핵 전국이 길어질수록 방산주의 주가 상승 기대감을 한껏 높였던 이 내년 수주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현재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탄핵이 빨리 어떻게 정리가 좀 된다면 당연히 조금 이제 저가 매수의 이런 훈풍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경험했듯이 동맹국 내 각자 도생 분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건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 가능성이 오더라도 이런 점은 그래도 좀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두 가지의 가장 큰 악재와 더불어서 이렇게 최근에 이슈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 자체만 봤을 때는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죠. 지금 탄핵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겠으나, 이런 것들, 자, 수주라든지 이런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악재가 이렇게 지금 껴 있다고 하더라도 한 20만 원 중반대까지 온다. 자, 25만 원 한 그 부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악재가 있더라도 좀 진입은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게 잡고 들어가는 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실적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보다 지금은 어쨌든 테마 자체가 지금 많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 본다면 이제 진입 시점도 다시 한번 좀 낮춰 잡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25만 원 부근에서 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물론 지금의 악재가 터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고점 넘어서 40만 원 뭐 중반대 후반대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악재가 크게 두 개나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지금 재료로서는 37만 원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위에는 아직은 좀 보기 힘든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37만 원 이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요. 과거에 들어가서 지금 수익이 여전히 지금 많이 내렸음에도 많이 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지금은 한번 익절을 하시고 나왔다가 뭐 그래도 계속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조금 더 하락이 멈추길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익절을 하시고 다시 재진입하더라도 그때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손실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손실이 크셔서 지금 손절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되 물타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물타지 마시고 아직 떨어지는 칼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좀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시점에 물 한번 크게 타 주시고 35만 원 밑으로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단 관리, 자, 가침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자, 35만 원 밑으로만 여러분들 평단 관리 해 주시고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지금 35만 원 밑에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타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크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한 번 더 타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관점에선 지금 주가에서는 35만 원 밑에서는 일단은 보유만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